예, 안녕하십니까. 220만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국가 국방산단 지정을 통해서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를 더불어 지정받음으로 해서 수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든든한 대한민국의 국방력의 밑받침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료, 주거, 생활 인프라의 약화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고 지역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정세의 불안과 기후변화 문제, 국정과제의 변화 등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우리 충남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남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야생화된 유기 유실견 문제, 지역 보건소 인력 예산 부족 문제, 농어촌 빈집 문제, 논산권 공공의료 강화, 금강권 발전을 위한 해수유통 등은 모든 도민들의 안전과 정주여건, 생태, 지역 발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제는 보다 선제적인 전략을 내세워 충남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농어촌에 야생화된 유기 유실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화된 유기 유실견 문제는 이제는 단순한 동물관리 차원이 아닌 도민의 안전과 보건 생태의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발표된 그리고 2024년 반려동물 보호 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구조 보호한 유기 유실견은 77,304마리였으며 이 중 충청남도에는 7,554마리로 전국 대비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은 17개소, 지경이 7곳, 위탁이 10곳입니다. 전국 대비 6% 수준을 보이고 있고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대한 인프라 역량이 여실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산란계, 염소 등 축산농가 피해와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도심지에서도 유기견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현재 태안군에서는 전문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1년간 201마리를 포획했지만 들깨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야생성이 강해지고 번식력이 강해 지자체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들깨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공유되고 있지 못하지만 야생화된 유기견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우리 책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의 유기 유실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고 동물보호센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방안이 있는지, 아울러 야생화된 들깨 문제에 대해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응책 마련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보건소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의료의 부재에 이어 지역 공공의료의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지소 인력과 예산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가 축소되었다는 사실 또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도서지역은 공중보건의 의존도가 높기에 이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하여 최소한의 공공의료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료의 거점인 보건소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방역과 진단, 예방 접종 등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정신건강관리 등 지역사회의 건강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를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 사회에서 최소 필요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마땅함에도 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부족한 예산과 인력은 지역별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건 인력의 배치 효율화와 순회 진료 강화 등 보완할 점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일선 보건소, 보건지소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통계청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미거주 주택인 빈집은 전국적으로 160만 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충남의 빈집은 11만 6,155호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중에서 5번째로 많고, 전국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충남도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과 함께 선제적으로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공동생활홈 조성을 통해 빈집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고 있고, 농어촌 유유시설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촌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린더로 플랫폼을 통해서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귀농 귀촌 희망자의 농어촌의 빈집을 임대 매매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19개 시군에서 참여 중이고, 충남에서도 홍성과 예산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등록된 매물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정비 사업을 통해 청년과 귀촌인의 주거 공간, 마을 공동체 시설 등 다양한 재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빈집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재정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도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생활홈 조성, 그리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 외에도 농어촌 빈집 문제에 관한 대응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시군이 참여를 독려하는 등 도 차원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논산권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필수 의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생활권 단위로 전국을 70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해서 국가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의 중진료권이 충청남도에 속해 있습니다. 천안권, 그리고 서산권, 공주권, 홍성권, 논산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권의 고령 인구 비율이 36.6%로 100명 중 36명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로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산권에는 이렇다 할 공공의료시설이 없는 상황이며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건양대학교 병원이 지정되어 있어 인접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까지 관할한다고 하지만 노령의 도민분들께서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논산 시내에는 민간 종합병원인 백제병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접한 다른 시군에서 발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권 전체의 공공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도지사님의 답변을 통해서 현재 부족하지만 민간 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현재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료 수요,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 또한 반복해서 지역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지적하고 강화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진료권에 대해서 인구 30만 이상이 넘어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갈수록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충남 남부 지역의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기존의 내용들은 기존에 30만이 넘었을 때에도 해소되지 않았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많은 인구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답답하고 난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 의료원의 만연한 적자 그리고 낮은 병상 가동률 등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 고령 인구가 많고 공공의료가 부재한 논산권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그런 발상을 좀 해봅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논산권의 공공의료기관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공공의료기관의 이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에 그나마 이전이라는 우리 도내에 존재하는 의료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존의 의료 인력과 장비, 시설들이 존재하는 공공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함께 같이 고민해서 이 부분들을 공공의료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민간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논산 시내보다 논산권역 전체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부여군과 서천군이 인접한 논산의 강경읍이 같이 인근의 시군을 남부 지역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최대역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의견을 드렸던 금강 해수유통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금강 해수유통 및 하천 생태 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35년 동안 단절되어 있던 금강 하구가 수질 악화와 내수면 어업의 붕괴 등 부작용이 심각해진 가운데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금강 해수유통을 국정과제로 건의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해수 단절로 인해서 연간 3억 6천 해수 단절을 통해서 3억 톤 이상의 용수가 확보되었지만 금강 하구 내수면 어업은 붕괴되었고 수질도 점차 악화되어 녹조가 발생하고 마이크로 시스틴이라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 물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수유통에 따른 파급 영향을 생각해야 할 때며 특히 금강 하구 용수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주요한 자원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진행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금강 하구뚝 운영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검토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 등 기수역 회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구뚝 개방 및 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에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우려해서 하구뚝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수유통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취수원 상류 쪽으로 20km 이상 이동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수질 개선은 전면 개방 시에만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조건에서는 개선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유통에 따른 양수장, 배수장 이전 신설, 교량 보강 등이 필요하고 총 사업비가 2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라북도를 핑계로 전라북도 농민들의 농업용수에 대한 이해관계를 핑계로 해서 그동안의 해수유통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여러 곳에서 같이 함께 공유했던 내용들을 부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자기 편익, 자기 조직의 이기주의로 이러한 부분들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지역의 전라북도의 이해관계라는 핑계를 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PPT 7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충남 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 해결을 위해서 총 640억 원을 투입해서 백제보와 보령댐을 잇는 도수로 공사를 통해서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잇는 도수로 공사를 통해 금강의 물을 공급했고, 예당호의 수질 개선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총 1,022억 원을 들여서 금강의 물을 예당호로 공급하는 도수로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물길을 산악지대가 많은 차량 산맥을 통과해서 공급하고 있는 도수로 공사를 2개의 도수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총 1,6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공사 기간도 1년 만에 완공한 공사와 2.5년에 걸쳐서 완공한 공사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평야를 관통하는 전라북도의 도수로 공사를 산악을 통해서 터널을 통해서 도수로 공사를 진행했던 2016년도와 18년도의 사례를 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굳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유통은 단순히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로 국한돼서는 안 되며 국가 차원의 생태 복원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강 해수유통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국가국정과제위원회에서 해수유통에 대한 언급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와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상생 협력을 통해서 금강 하구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와 상생 협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취수선을 상류로 이전하고 도수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들을 같이 함께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근무하는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의 주요한 과제, 도민의 행복을 위한 과제를 우리 지사님께서 펼쳐 주시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짧은 기간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이 주요하게 개혁 과제 또는 주요한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내용들이 정부 출발 1년 안에 확실한 매듭을 짓거나 출발을 하지 않으면 다양한 이해관계, 핑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좌초되거나 시간이 지연되어서 국정과제 추진 기간인 5년 동안을 경유하면서 무산되거나 유야무야되거나 본말이 전도되거나 하는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4년 임기제 계약직을 하고 있는 도지사, 도의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12대 도의원의 임기 그리고 지사님의 임기 남은 기간 동안이 국정과제에 성패를 가늠하는 기간과 사실은 같이 맞닿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예산과 시간, 지역 간의 이견, 각종 민원의 핑계를 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지사님께서 같이 해결의 주체로 전라북도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보다 전향적으로 진도를 내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역사 교육관 문제에 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80주년 건국절을 맞이합니다.
결연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충청남도 학교의 도서관에서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서적이 비치되어 있고 리박 스쿨을 중심으로 권위적인 그리고 왜곡된 역사관이 학생 교육 현장에 스며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역사 인식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다르게 인식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 이러한 내용에 대한 충남 교육청의 입장과 충남 학교에 대한 교육 방향, 철학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합니다. 이상 교육 행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께서 도심지 농어촌 들깨 관리 대책, 또 보건질서 인력 예산 문제 등 5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도심지 농어촌 들깨 관리 대책의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지금 피해 조사한 그런 내용들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금 이 피해가 심각한데요. 농식품부에서 들깨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인식을 하고 유기 또 유실견 발생 최소화를 위한 동물 등록제 확대, 그리고 유기 유실견 구조 보호비 지원 확대 등 들깨 피해 예방 종합 대책을 좀 마련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마련이 되면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대책을 적용 추진하고 또 우리가 또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더 개선을 해서 들깨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중보건의 이제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2021년도에는 384명이었는데 지금 2025년도에는 260명으로 약 한 12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96개소가 지금 배치가 안 돼서 96명, 최소 96명이 지금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그 이유는 사실 가장 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복무기간이 36개월인데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그 군대에 이 병장급여가 200만 원이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216만 원 정도 월급이, 그래서 월급 차이도 없고 36개월보다는 18개월을 좀 갔다 오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역병 지원 증가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의대 여학생들 비율이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복합적 원인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의료 취약지에 먼저 배치하고요. 또 미배치된 2개, 4개, 3개 보건지수에 순회 진료토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은퇴하는 시니어 의사 19명을 채용하여 보건소 또 보건지수에 봉직하게 하는 한편, 이제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해서 비대면 진료 그리고 원격 협진을 통해서 의료 취약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공중보건소 보건의 감소로 인해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저는 좀 시니어 의사 같은 경우를 지역 의료 현장에서 좀 봉지할 수 있도록 좀 채용 인원을 좀 확대를 하면은 요즘은 대개 이 대학병원이나 65세에 그만두는데 70세까지는 좀 건강한 그런 의사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인원을 좀 확대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공정보건에 좀 말씀한 것처럼 의료 취약지 중심을 좀 배치하고 그리고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라든가 건강증진 중심 기능 전환도 좀 하고 또 아울러 1차 의료기관 병의원에서도 지역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마련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때 그 의대 정원 늘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다가 백지화를 되고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립의대라든가 또 지방 의대 확충 이런 부분을 통해서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빈집 발생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빈집 활용 방안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중에 좀 더 좀 확실히 좀 정리하면 이제 11만 호 얘기하는데 11만 호는 이 비거주 주택이고요. 그리고 이제 빈집 같은 비거주 주택은 이제 여기에서 주소를 두고 이제 사는데 잠시 뭐 떠나 있거나 그다음에 또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공실 있는 그런 가구라든가 이런 것도 합쳐서 이제 11만 호 정도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런 질문이 나와서 우리 정무부 지사가 답변을 했는데 6,268호가 사실 빈집입니다. 근데 어제 이 정무부 지사한테 그 답변을 얘기를 해서 답변을 잘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법 개정 지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입법 예고 이런 부분들 중인데 여기에다가 사실은 빈집세, 그다음에 또 직권 출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고 빈집을 물려받았는데 도시에 살고 근데 한 3년 정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지목 변경 같은 경우도 강제 철거 같은 경우 직권 철거하면서 이 지목도 대지에서 다른 토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좀 강력한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만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은행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인데 우리 도도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시범 사업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거래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서는 홍성 예산하고요. 또 실태조사 같은 경우 공주하고 보령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지금 이제 법은 개정이 됐는데 1가구 2주택적인 측면에서 이 농촌 지역에 그다음에 또 휴일에 활용을 하는 집 그래서 1가구 2주택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무슨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취하지. 문재인 정부 때 저도 저희 시골집 재산 등록할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등록을 하는데 그거에다가 제가 분당에 이 단독주택 그것도 연립형 단독주택인데 그 두 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두 채 있다 해가지고 또 국회에서 그냥 떠들어대고 또 저 비판하고 하고 그러던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빈집이나 아니면은 이 농촌의 그런 지역 소멸 이런 부분들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행태에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주말이면은 그래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좀 권장을 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그래서 금토일 정도는 이 도시가 조금 많이 비고 농촌에서 좀 복잡거리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인식 그다음에 국민 인식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좀 정부가 강해야 하고 이건 좀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빈집 정책 지난 윤석열 정부 이제 말 이 정도에
대통령하고 시도지사 회의 때도 이건 부분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됐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최선수 씨가 감면이라 입법 예고를 했는데 새로운 정부가 돌았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 저희들 입장에서 좀 지난번에도 한번 이재명 정부 때도 이 문제를 논의를 좀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다양한 그런 좀 강화된 그런 이 법 개정, 이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논산권의 공공의료 강화 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참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해서 그 논산 분들은 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 오연환 의원도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논산 동부 지역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0분 거리에 이 건양병원도 종합병원, 대학 부수병원도 있거든요. 있고 또 이 논산 같은 경우는 또 논산 백제병원이 사실은 476병상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전국을 70개 이제 중진료권 이런 거 설정을 해서 논산 백제병원 같은 경우를 논산, 부여, 서천, 금산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해서 또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 역할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이나 아니면 논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좀 요구하고, 또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부여에 건양대 병원이나 기타 지원하듯이 우리가 좀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야지, 이걸 또 천안의료원 요즘 잘 안 되니까 좀 이거 의료원 좀 옮기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저 솔직히 우리 오연환 의원님 이거 동의삼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솔직히 천안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천안의료원은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제일 처음에 세울 때 그래도 접근거리가 좀 좋은 쪽에다 좀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종합병원도 있고 개인병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천안의료원을 다른 데로 옮기면 저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 보듯이 그러한 또 상황이 벌어지고 하면 또 그런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지금 사실은 제일 어려운 데가 금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금산도 지근거리에 대전이 좀 가깝기 때문에 30-40분 이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이고, 응급실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부여하고 그다음에 뭐 보령도 좀 지원해서 조금 확대를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부여, 그다음에 보령, 그다음에 서천 이런 데가 제일 좀 어려운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저 백제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으니까요. 시설 장비라든가 보강 사업, 국비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오인환 의원님께서 이게 충남도한테 강하게 얘기를 해서 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우리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해수유통 이 문제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 취지나 뭐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저는 뭐 국회의원 시절 때도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생태계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건강하고 복원을 해서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된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해수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좀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북과 또 우리 충남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게 안 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번에 국정과제 채택에 또 우리 도가 박수현 의원한테 우리가 건의도 하고 또 박수현 의원이 도와주고 그래서 국정과제 채택이 됐는데요. 그래서 국정과제 채택이 된 만큼 이걸 이제 하구보건특별법이라고 그래서 이 특별법을 해서 법적 근거도 좀 만드는 작업을 이제 앞으로 좀 해나가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강화도에 이제 하구보건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전남도 이제 영산강 같은 경우를 이제 해수유통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도와 함께해서 특별법 만드는데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반드시 이 문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국정과제가 채택된 만큼 그 내용에 이제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뒷받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논리 개발을 해서 또 우리와 또 유사한 인천이나 전남 이런 데들하고도 같이 하고 또 전북도 그래야 되는 거지 전북하고 먼저 우리하고 붙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에서 방향 결정을 하고 전북에서 그리고 또 요구하고 문제점 되는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해결을 해주고 제시하는 이런 형태 그 속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지 우리하고 전북하고 붙어서 얘기를 한들 항시 뭔가 평행선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실타래가 좀 풀리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바른 역사인식과 개성으로 위한 역사교육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오연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역사 왜곡 도서의 학교 도서관 비치와 관련한 도서 비치 경위 또 선정 과정에서의 검증 절차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보다 원칙입니다. 도내 학교 비치 도서 선정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입 도서의 전체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어려워서 문제 도서가 비치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학교는 우리 교육청의 학교 도서 발전위원회 처리 절차를 요청해서 심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공문 시행과 학교 도서관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자료 선정 구입 절차를 준수하고 소장 자료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자료 관리 철저를 지속 안내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학교 도서관 자료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도서를 소장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처리를 자체 논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 도서 구입 시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기관에 의한 편향된 역사관의 교육 현장 유입에 대한 견해와 역사교육의 객관성, 균형성 담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최근 왜곡된 역사 주장이 여러 경로로 교육 현장에 유입되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를 계승해야 되는 교육계의 책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교는 자정 능력을 갖고 편향된 역사관 유입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교를 떠나서 20년 되는 해인데 처음으로 역사책, 사회책을 초중 고등학교를 봤습니다. 지금은 역사책이 국정이 아니고 검정입니다. 모든 교과서가. 이거를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 독립기념관장님이 역사 전공이신데 오산고등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을 했던 분입니다. 이 책을 다 읽으셨으면 아마 그런 발언으로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9개 출판사의 책을 읽어봤는데 하나도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역사책만 열심히 좀 공부를 해도 제대로 공부해도 역사 왜곡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역사 교육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향후 교육청이 주관하는 외부 강사에 의한 역사교육 추진 시에는 운영 교재에 대한 사전 검토와 승인을 의무화하고 두 번째 강사 대상 강의 평가를 해서 외부 강사 및 외부 교육 자료에 의해 학교의 교과서와 다른 역사관이 유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 요청에 따른 역사 체험 및 교육활동 안내 시에는 체험처에 대한 사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대상 체험처 기관과 협의를 하는 등 검증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학교의 자정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 자문과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역사교육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만을 달달 공부하는 교실 속의 교육에서 가끔 벗어나서 교실 속에 일제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서 현장에서 역사 분야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는 체험, 실감 중심의 역사 교육과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참여하는 교육 활동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 민주시민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앞두고 1년 전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집중되는 시기인 근현대사 교육 강화로 해서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추진해서 교육 공동체의 비판적 인식과 주도적 실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22년부터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유공자가 재학했거나 졸업한 독립유공자학교 20개 교에 61분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해당 학교에 독립유공자 현판을 달아드리고 그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억과 그림으로 역사 이음이라는 표 아래 지난 4월에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독도를 탐방하여 독도 서약을 했었고요. 지난 7월에는 충남 역사 인물들의 특색을 담아서 광복음악회를 천안에서 개최했습니다. 역사교육 강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강화라고 하는 세부 실천 과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교실 안의 배움과 그리고 교실 밖의 실천이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와 실천 중심의 역사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